들어올 빡빡했구나. 반갑습니다. 오늘 1분 나눔할 책은 책인데요. 당신의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제로는 아픈 현실을 만드는 숨은 관념 치유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의 잘못된 관념, 잘못된 신념을 재맥락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카밀로라는 분이 수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스페인에서 하고 귀국하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의 상담 사례, 40건 정도의 상담 사례를 책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분은 앞서 시크릿을 깨닫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 책과 이 지금 현재 책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시크릿에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 침상화, 시각화라는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결과가 나의 내면에 숨은 관념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렇게 이끌어내는 결과들이 항상 최선의 결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 마음 공부가 우선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1부에서는 부와 관련된 숨은 관념들, 2부에서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들, 3부에서는 자아 실현이나 외모, 건강과 관련된 자기만의 숨은 관념들에 대해서 이 저자가 카밀로라는 분이 사람들과 상담한 치유 사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돈과 관련된 숨은 관념 치유 사례인데요. 여기 나온 어떤 분은 4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투자를 해본 적은 없고 월급을 쪼개서 적금을 붓는 정도만 해오신 분인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생전 처음으로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식은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만만한 부동산 투자를 해봤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2년 만에 60%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과 상담하는 내용인데요. 음, 이 카밀로라는 분이 이 상담자와 돈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분은 돈이 있으면 왕이 두렵지 않고 돈이 없으면 시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대화인데 어, 이분은 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궁핍한 거에 대해서 궁핍을 천대를 하는 상황이죠. 궁핍을 천대하면 동시에 내 삶의 풍요마저 밀어내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상대성 개념 안에서 짝이 되는 것들은 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궁핍은 부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당신의 삶이 어때야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제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걸었으면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현실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는 뜻이기보다는 이 상대성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원수를 허용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궁핍을 허용하고 그것을 풍요로 대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허용과 감사를 해야
모든 현실 창조의 근본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소개드려 볼게요. 이분은 능력 있는 사업가인데요. 대형 피부관리실과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제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어떤 패턴이 사업하는 데 반복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스스로도 자신의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업이 언제나 번창했고 그랬는데 지점을 오픈하기만 하면 사업이 기울어지고 망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관념 속에는 이 부를 유지하려면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끊임없이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내면에는 이렇게 놓은 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까지는 운이 좋았어. 하지만 계속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안심이 안 돼.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으면 안심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실패의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점을 확장해서 보면 그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이분이 하는 사업은 결국 가진 것을 잃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패하기 위해 일단 성공을 해왔던 거죠. 인간의 의식 깊은 속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소유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잃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가진 것을 빼앗길 바에는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뭐뭐 할 바에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마음이 편해 라고 우리의 마음은 작동한다고 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는 수많은 내면 아이들, 소인격체들, 에고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오직 하나의 원리를 따른다고 합니다. 바로 생존의 법칙인데 이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치권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경제적 부를 쌓아가면서 결핍이 아닌 풍요를 체험하는데요. 이때 나는 결핍된 존재다를 표방하는 결핍당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불안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풍요당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뭐 할 바에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편해 이런 관념을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사업이 망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도 집권당의 이 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의식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무작정 확언을 하고 심상화를 한다고 해서 그런 두려움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마저 언젠가는 까르마의 자기 확인을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학원과 심상화에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마치 쫓기듯이 실행하고 있다면 오히려 결핍의 관념을 강화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에 관련된 관념 치유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2부에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목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어.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아.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하는 현실이 싫어. 내 완벽함에 흠집을 내는 관계는 모두 필요 없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네가 미워.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야 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이렇게 해줘야 해.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3부에서는 자아실현, 외모, 건강과 관련된 관념 치유 사례가 나오는데요. 나는 경쟁하는 것이 두려워. 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나를 비참하게 만든 너에게 복수할 거야. 나의 지금 모습이 초라해. 나 아닌 이들과 세상은 모두 적이야.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항상 여기저기 아픈 나. 타인의 시선을 못 견디겠어. 책임지는 게 무서워. 나는 피해자야. 이러한 고민들과 숨은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 의해서든 선생님에 의해서든 혹은 학창 시절, 직장 생활에서 주로 위에 계신 분들께 자기도 모르게 받아온 그런 내사의 결과가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저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나와 있지만 이 사례를 마치 자신의 거인 것처럼 어, 인식을 하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숨은 관념을 발견해낼 수도 있고 치유의 그런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책은 2만 원짜리 책인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몇 배, 몇십 배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잘못 봤, 이제 우리 저희 부를 이제 저희 부자가 되겠다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하는데 저도 그런 걸 하면서 항상 밑바닥에 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치유를 하지 않으면 매일 하는 학원이나 이런 게 뭐 사실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결핍이 싫다고 얘기를 한 다른 얼굴이라서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 인상이 좀 깊었어요. 아, 나 정말 이런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아이들한테 뭐 좋은 걸 물려주고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항상 부자가 되려고만 생각을 했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궁핍은 항상 외면했던 것 같거든요. 같이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행성수설하지? 아, 별콩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기 개발을 하고 한 1년 정도 자기 개발을 하면서 항상 밑에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막 쫓기듯이 저도 막 누구의 루틴에는 이런 걸 해서 성공했다더라. 이런 걸 성공한 사람들 이런 걸 했다더라 해서 저도 뭐 학원 해보고 책도 읽고 뭐 글도 써보고 이렇게 따라 하지만 바닥에 항상 깔려 있는 건 내 불안한 마음과 이제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딱 내 것이다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나만의 루틴으로 나만의 그거를 찾아야 사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못 찾으니까 좀 헤매고 방황하는 느낌? 이런 걸 좀 많이 좀도 사실 느끼고 있는 거고 좀 읽어보고 저 물을 통해서 저는 선택했던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싫어. 이거를 제가 키우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현실은 저도 신랑이 항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사실 저 회사가 또 저는 가깝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게 어, 왜 항상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왜 맨날 내가 해야지? 왜 이걸 안 해주지? 이런 것들을 되게 것들을 찾아서 네, 제가 또 좀 당국반장님 그 내일 하실 분 한 분 정해주시면 어, 밍크고래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링크 고려님 가능하실까요? 네. 아, 그러면 내일 밍크 고려님 1분 나눔 듣기로 하고요. 저희 오늘 스트레칭 하고 구호 외치고 또 파워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호 외치겠습니다. 에너지버스 24번 출발. 에너지버스 출발! 네, 즐거운 파워타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